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코세스를 시작으로 풍산과 옵트론텍, 코리아 FT,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이건희 대표의 픽은 FST, 선익 시스템, 오리온, DB손해보험,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해 주셨어요.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겨서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그런 해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많이 지금부터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어떤 종목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세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숫자가 나오는 어떤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내년 이제 어쨌든 추정치를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올해 대비했을 때 그래도 한 20, 30% 정도 내년은 성장하는 부분, 올해는 100%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가 좀 실적 성장이 좀 원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러한 부분은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빠르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고객사에서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장비 제품에 대한 부분들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중화권 쪽에서도 이제 커팅 방식 변화로 인해서 레이저 장비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수혜를 온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뭐 수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매출에 좀 인식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기대감을 올 1월까지는 좀 받았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상당히 좀 2월부터 3월까지는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좀 부각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코세스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네, FST를 갖고 FST? 나왔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뭐 난리죠. 뭐 사실은 뭐 미국 시장 그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라든지 뭐 슈퍼마이크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제가 그때 많이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뭐 소재죠. 이쪽은 뭐 급등을 했는데 일단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이제 장비주들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보실 텐데 그 중에 이제 좀 소외된 부분이 전공정에 있는 소재단을 하고 있는 FST랑 뭐 SNS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FST도 EUV 펠리클 관련돼서 이제 삼성의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이제 이게 왜 부각이 되고 있냐면 TSMC에서 이제 EUV 펠리클을 가져다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FST 같은 경우 내년 8월이죠. 이제 8월까지 올해 8월까지 이제 펠리클 양산 설비를 확보할 방침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AI 및 뭐 고성능 컴퓨터 이제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EUV 펠리클을 도입을 통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려고 할 텐데, 지금 삼성전자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지금 마이크론을 쫓아가는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수율을 더 높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HBM뿐만 아니라 지금 뭐 D램도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입을 좀 시급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FST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에 시장에서 좋은 흐름 나타내는데 쉴 때 조금씩 쉬어갈 때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FST. 자, 다음은 윤여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뭡니까? 네, 풍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풍산 주가 좀 기세가 좀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방산과 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방산에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로 정확하게 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2023년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자체도 좀 늘어나는 좀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뭐 넓게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겠습니다만, 또 중국과 대만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중국 양회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어떤 군사 증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업을 먼저 좀 소비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좀 센티멘탈을 좀 자극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중국의 좀 갈등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 또 이제 EU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어떤 이 방산 쪽에 대한 좀 예산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는 뭐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이제 방산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와 관련돼서 올해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풍산, 방산주 중에 하나 또 골라주셨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종목으로 하나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네, 지금 뭐 XR 기기 관련돼서 사람 이제 관심들이 좀 높아졌죠. 그쵸. 이제 뭐 대중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조금 뭐 문제도 있고 탈도 있었지만, 이제 다른 업체들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인데, XR 기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휴대하기 편하냐, 썼을 때 고글 같은 걸 썼을 때 뭐 편리하냐, 가볍냐, 무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뭐 VR, XR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이제 XR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죠. 현실처럼 보이는 네. 건데,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구현을 하는 건데, 이 디스플레이에 이걸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실감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이 가장 핵심이다. 그럼 무게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관련된 기술 중에 가장 요즘에 주목받는 기술이 올레도스라는 기술인데, 이 올레도스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있는 선익 시스템,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일본의 캐논 도끼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캐논 도끼를 쫓아간 회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손꼽히는 올레도스를 양산해서 이미 중국에 납품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300억대 계약을 체결했고, 당사자를 밝히진 않았는데 뭐 중국의 BOE로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장비를 납품하면서 올레도스 기술을 좀 입증받았다, 뭐 증명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선익 시스템이 이제 올레도스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국내에서 유일한 증착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이날 이제 2월 28일 날 뭐 거래가 한번 강하게 터졌는데, 이때 거래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위에 이제 매물대에서 저항을 좀 받았고요. 오히려 이제 3만 원 돌파하면 더욱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3만 원까지 반등 구간을 노리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XR 기기 관련 또 종목으로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을 또 봐야 되는데, 옵트론텍 가져오셨어요. 네, 일단 세 번째 뭐 옵트론텍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사용처가 확대되는 그런 전장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는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첫 번째로 폴디줌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시장에서 계산하고 있는 바로 의하면 연평균 45%의 지금 고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렇게 고성장하는 섹터,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폴디줌 확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의 상당히 큰 시장의 확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S 시리즈 내에 지금 폴디줌이 탑재하는데, 이런 좀 모델 비중이 좀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는 것도 동사에게 상당히 수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화권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화권 쪽의 세트들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폴디줌 탑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장용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글로벌 전기차의 카메라 모듈 관련된 어떤 스펙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차량용으로 카메라 렌즈의 어떤 공급 확대가 분명히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휴대폰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전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의 어떤 매출 비중까지도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옵트론텍까지 전장 쪽에 모멘텀도 살펴볼 필요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 다음 세 번째 뭐죠? 네, 오리온 갖고 나왔는데 오리온. 뭐 이렇게 무거운 걸 갖고 나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1월 16일 날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틀 정도 급락을 했는데 뭐 18%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날 7% 이렇게 빠지면서 사실은 10만 원 이상에서 항상 놀던 주식이 지금 8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9만 원까지 반등을 한 상황인데 이걸 다시 봐야 된다는 이유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하면서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 지분 인수 우려가 반영되면서 단기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다. 한마디로 초코파이나 잘 팔지 왜 바이오 사업에 뛰어드냐 뭐 이렇게 지금 뭐 시장에서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레고캠 바이오 오늘 보면은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ADC 관련된 링크 기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그동안 라이센스가 되게 많이 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리온은 지금 오늘 일부 조금 한 1.7% 정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향후 이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추가 영업 체력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베트남, 중국을 넘어서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지금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제과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품목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초코파이로 알려진 이미지를 계속 확장하는 거죠. 뭐 베트남 가보시면 오리온 거의 국민 기업입니다. 지금 뭐 명절 때 이제 제사상에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예. 그 베트남 전용 또 그 과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자도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보면 새우깡 같은 과자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땡! 알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오리온에 대해서 진심이네요. 베트남 다녀오셨나 봐요. 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이 코리아 FT 가지고 오셨는데 네. 하이브리드 관련 자동차 전장 쪽에 하나 또 가져오셨는데 네. 오늘도 많이 오르고 최근에 좀 많이 오르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알려주세요. 저는 좀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이 자동차가 이 저PBR 관련된 어떤 종목들과 좀 같이 움직이면서 좀 저는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 코스닥에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현대 기아의 어떤 상승세를 보면서 그래도 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좀 그러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요가 상당히 좀 폭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바로 라인을 바꾸기 힘든 상황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중간 수요처로서 지금 하이브리드를 좀 더 늘리는 좀 그러한 경향도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측면에서 이 회사는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수요 매출로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양, 특히 이제 캐니스터에서 이 매출 비중에서 하이브리드 양이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 한 20% 이상의 좀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전기차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뭐 하이브리드 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분명히 올라가는 점, 이로 인해서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주가를 올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FT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있다. 한번 지금도 높지만 좀 살펴보자 의견 주셨어요. 레몬트리 님도 유튜브에서 코리아 FT 들어갈래도 너무 올라서 발을 못 들여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은 한번 윤여민 이사님의 설명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DB손해보험 가져오셨는데 이거 뭐 저PBR주로 가져오신 건데 최근에 DB손해보험도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괜찮을까요?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을 보면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지금 은행주들도 굉장히 좋고 보험주들도 좋고 지금 뭐 저PBR 관련돼서 지금 금융지주사들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이제 손해보험주들도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7만 5천 원대에서 지금 9만 원대까지 지금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DB손해보험도. 근데 좀 쉬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보셔야 된다. 작년 실적이 재작년 실적 대비 거의 뭐 한 7, 80%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배순이익, 4분기 지배순이익이
2,610억이었는데 보험 손익이 한 2,422억, 투자 손익이 925억이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고요. 그러니까 아주 서프라이즈를 내진 않았지만 그 전에 전 분기도 되게 잘 벌었고 네. 지금 영업이익으로만 보면은 뭐 분기별로 한 4천억에서 5천억대, 6천억대까지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회사가 좀 질적으로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상승도 지금 예상 수익성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자동차 보험을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자동차 보험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이. 예.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다시 한번 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저평 밸류업 관련돼서 DB 손해보험도 정부 표창도 많이 받았던 회사고. 네. 예. 실적 갑자기 대비 칭찬을 해주시네요.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만약에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DB 손해보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지금 좀 보험주들 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 좀 잡자라는 키워드를 포인트를 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5번째 가겠습니다. 화장품 하나 가져오셨네요. 이 종목도 잘 가고 있는데 체크해 주시죠. 네, 5번째 종목 CNC 인터내셔널인데 네. 아무래도 화장품 쪽에서는 거의 탑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좀 불을 뿜었습니다. 특히 이제 50일 신고가를 그러니까요. 좀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좀 신고가를 좀 작성한 이후에 좀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뭐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도전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뭐 지난해 실적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321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2022년 대비 2023년은 거의 90% 이상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1월, 2월 지금 판매량 특히 이제 면세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화장품이 상당히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포트폴리오를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북미 쪽으로 상당히 확장을 하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북미 최대의 고객사죠. 1, 2위 품목 확대가 좀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 뭐 신규 육세 런칭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인디 브랜드까지도 좀 물량이 좀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섹터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하게 좀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북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땐 이제 좀 시작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 또 이제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국내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주 중에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봤고요. 자, 이번에 이관희 대표님 반도체 하나 더 갈까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갖고 왔는데요. 아마 방송계에서 제가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을 텐데. 예. 네. 그 뒤로 엄청 올랐습니다. 예. 예, 근데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고객사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입니다. 네, 뭐 이제 원래 기존에는 주로 이제 하이닉스를 향으로 대응을 하다가 최근에 작년에 공시를 보면 2건의 삼성전자와의 계약이 있는데 이 2건의 계약이 한 합쳐서 한 100억대 정도 될 걸로 예상을 80억짜리 하나, 30억짜리 하나 계약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해서 이게 각 단계마다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칩이 평평하냐 안 평평하냐 이게 구부러져 있냐 굴곡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검사하는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최초로 국산화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술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쟁사가 미국 회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회사 장비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 기술력만 가지고 이제 사실은 매출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던 회사가 작년부터 이제 21년부터 매출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한 455억까지 올라왔는데 올해는 또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HBM 관련돼서 여러 쪽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원래 후공정, 전공정 지금 다 쓰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의 이제 그 장비의 발주는 조금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나머지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 뭐 계속 고가를 만들고 있고 한데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까지 마지막에 좀 알려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알려드린 종목에 대한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